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염병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겠는데, 그래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메인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항암신약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면역항암제 이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주요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항체의약품이 등장을 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20년 동안의 글로벌 항암신약 시장이 이 항체의약품이 평정을 하고 있겠습니다. 항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항원을 타깃을 할 수가 있는 물질이겠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 같은 곳에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동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량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치료를 하는 항체 의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죠.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는 키트루다라고 하는 항암신약인데, 다니엘 클론 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약이 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말기 암을 완치까지도 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응률이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암을 정복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글로벌 항암신약에 있어가지고 항체 치료제가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평정을 한 키트루다 단일 클론 항체를 넘어서 차세대 항체 치료제인 이중항체부터 다중항체, 그러면서 이제 ADC 치료제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전 세계에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이중항체나 ADC 치료제가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막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수십 수백조 원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입니다. 암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 주변에는 있지 못한 단백질들이 암세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항원으로 해가지고 타겟을 할 수가 있다. 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다 죽여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이 항암신약을 만들어가지고 타겟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항원들을 표적할 수 있는 게 항체 치료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유도 미사일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없애지 않으면서 암세포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항원들을 표적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 2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진행을 해왔고요. 항체를 만드는 게 이제 B세포라고 하는데, B세포에다가 이제 이거를 개량을 해가지고 무한 증식이 가능한 골수종 세포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은 개발 초반 같은 경우는 암이나 면역 질환 치료제 쪽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다양한 범위로서 확장이 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부터 해가지고 관절염 이런 부분까지 지금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머크가 개발을 한 키트루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의약품 매출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향후 몇 년 동안 꾸준히 이제 1위를 먹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키트루다가 바로
단일 클론 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뭐를 타겟으로 하느냐, 항체니까 PD-1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암세포에 특정하게 이런 PDL1이다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암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뭐 이제 백혈구 같은 게 우리 몸 안에 뭐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공격을 하게 돼요. 정상세포가 아닌 것으로 이제 그 판독이 되니까. 근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이런 면역세포들을 회피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PD-L1, PD-1 여기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면역세포가 이거를 바이러스나 이런 암세포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정상세포구나 라고 이제 이 면역세포를 착각하게 하는 단백질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이거를 결합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면역 관문을 억제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 같은 PD-1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용체들을 결합을 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 의약품이 굉장히 엄청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약물에 반응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기 암 완치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지만 지금 이게 약물 반응률이 한 20-30%밖에 나타나지를 않죠. 이것만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가 암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폐암이나 식도암, 위암, 췌장암 등 적응증이 30개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암 모두에 이 지금 치료제가 쓰이고 있다,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바이오 약품의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단일 클론 항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일 클론 항체와 대척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클론 항체죠. 단일 클론 항체 대비해 가지고 이게 생산 속도도 빠르고 비용 효율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항체이기는 한데 어떤 특정 항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붙었다가 여기도 붙었다가 하기 때문에 특이성이 낮아가지고 치료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아가서 단일 클론 항체에서 약효를 더 개량을 시키기 위해서 차세대 단클론 항체로서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클론 항체 대비를 해가지고 하나의 분자로 제조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두 가지를 타겟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투약을 2개를 한다라고 하던가 약을 2개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환자들에게 투약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냥 먹는 약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때 되면은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런 뭐 단일 클론 항체 이런 그 뭐 항암신약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사제를 통해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이제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걸 2개를 맞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한 2-3시간 누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왕복 그런 교통 시간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약 편의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중 항체 같은 경우는 이 투약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 이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 이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까지, 그러니까 각각 투약을 하는 것보다 이중항체로서 한 방에 투약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항암신약 시장을 평정을 한 게 바로 말씀드렸었던 게 키트루다죠. PD-1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반응률만 어떻게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암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말기 암들을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이 게임 체인저인 PD-1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률, 치료 효과를 높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지금 전 세계 지금 빅파마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그냥 뭐 10조 원 이렇게 돌파라는 게 우습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매출 10조 원이다라고 하는 게 달성을 하면은 좋겠지만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 뭐 몇 조, 10조 이렇게 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한 5% 이렇게 진행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매출이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시총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뭐 퍼스트 인 클래스로 나타나게 되면은 기본 영업이익률이 50%, 60% 달성이 돼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기본 그냥 뭐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게 되는 그런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뭐 5년, 10년, 뭐 20년 동안의 국내 증시를 캐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주도 업종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게 이 제약 바이오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 개발 트렌드가 이 면역관문 억제제 치료 효과를 높이는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겠다. 그래서 이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병용요법 FDA 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었던 이 PD-1과 함께 돌연변이를 줄인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종양 미세 환경이 이런 PD-1들이 잘 적용이 될 수가 있도록 정돈을 시켜준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암세포의 영양분을 조달해주게 되는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해준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과 지금 병용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목을 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아예 이 PD-1 시장 자체가 수십조,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뭐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는 키트루다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이 PD-1 치료제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겠죠. 최근 이제 FDA 통과를 한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나자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병용요법,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표적 항암제로서 이 두 가지를 병용요법으로 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형식으로 지금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그 표적 항암제죠. 이 부분이 이제 병용요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에 급등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3대 암학회에 있어서 당장 이제 뭐 지난달부터 AICR 미국 암학회 기대감 같은 경우도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병용 투여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두 가지 의약품을 같이 투여를 하는 병용 투여 임상과 그 같은 약제를 정제를 해가지고 단일 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중항체 치료제 간의 비교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중항체 항암 신약에서 같은 성분의 병용 투여 대비를 해가지고 더 높은 치료 효과가, 더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와도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완전 관해율, 완치율이 이 카티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게 되면서 이런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체내에 면역 체계를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정상세포나 이것저것 다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폭풍이, 면역 체계 폭풍이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가 면역 항암제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부작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임상 결과가 나타나고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 면역 항암제 치료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중항체 치료제 쪽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응률이 없었던 환자도 반응률이 나타나
나타나게 되면서 완치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대 글로벌 빅파마가 신약 개발과 그리고 신약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M&A 이런 것들이 지금 비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사실상 이 파이프라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뭐 M&A에 수십조 원이 지금 들어갈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최근에 이제 이 빅파마로서 신흥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겠죠. 코로나 시대 때 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쓸어 담고 나가지고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항체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겠고, 최근에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비만 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면서 그것을 기반으로서 이제 M&A 이런 것들에 나서고 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기존 빅파마들, 올드보이들과 함께 신흥 빅파마들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번 빅파마들이 달려들게 되면서 현재 이 파이프라인 전쟁이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빅파마들과 신흥 강자들과의 그런 이제 기술 이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더 대규모의 그런 딜들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항암신약 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크론 항체 그리고 이중 항체 치료제가 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ADC 치료제 같은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초기 시장을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제2의 렉나자 도전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래 이제 항암 신약이다라고 하는 게 제약바이오 주가 상승의 주도 모멘텀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뭐 비만 치료제, 뭐 코로나, 전염병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었는데, 이 지금 모멘텀들이 전 세계 투자 자금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돌아오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항체 신약 전문으로 개발을 하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사파 플랫폼 보유를 하고 있겠고요. 나아가서 다중타깃 항체를 개발하라는 플랫폼을 이제 자체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현존하지 않는 고도화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 지금 기술 이전들이 이어지고 있겠고, 지금 이제 그 이어졌었던 기술 이전들의 항암 신약이 올해 대거 FDA 임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기술료로서 실적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번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대규모 기술 이전들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뮨온시아입니다. 림프종 대상의 PD-L1 단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같은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올해 10월 유럽 종양학회, 미국 암학회와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겠죠. 국내 최초의 면역항암제 출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 플랫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겠고요. 이뮨온시아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지분 66%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나아가서 이 유한양행과 함께 다양한 이제 항암신약 쪽에서 임상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제2의 렉나자 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을 해 드려 가지고 여기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찍어드렸었던 진원생명과학 상한가에 금요일 추가 급등 20% 이상 나타나게 되면서 뭐 한 3일, 4일 만에 50% 이상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이거 이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으로 가셔가지고요. 맨 위로 올려보시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오픈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설치부터 입장까지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